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체육대학교 박채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1회 글로벌 항공 체인지 포럼에서 뵙던 분들을 또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문광희 위원장님도 그러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니어 올림픽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에 맞게끔 정착시킬 수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허광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다 오신 상태에서 저희가 대한민국 노인체육 스포츠로 다시 쓰다라는 대한체육회 최초로 포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포츠에 노인이 배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정말 어르신분들도 스포츠를 해야 되는 세대와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때는 이렇게 이 지면으로 뵀었는데 오늘 드디어 신발로 뵙게 돼서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도 이 홍익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그때 그 행사 끝나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여기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져서 오늘까지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에도 대한체육회에서 노인체육 관련된 포럼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또 여기 계신 분들 초대해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변화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정말 제가 2001년부터 노인체육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10년이 지나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제 노인체육이라는 분야를 제가 20년 공부했으니까 2번 세상이 바뀌었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추석이긴 하지만 정말 노인체육의 풀문이 되는 시점이 곧 다가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모두 잘 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내용은 1회 항공 포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렇게 사회가 변하는 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정말 현상일 뿐인데 우리는 과연 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현상을 문제로 해석하고 있진 않는지 근데 저희가 정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현상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 정말 모두가 불행한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고요.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가서 노인 체육이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저는 단지 사실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가 체육 전공자였으니까 운동을 뭔가 하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미국에 갔었고요. 그 2000년 초반에도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 체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생리학 하시는 분들이 노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계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조차도 노인과 신체활동, 노인체육에 관한 건 에이징 앤 피지컬 액티비티라고 그렇게 수업을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제로키니시얼러지라고 노인체육학이라는 학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로키니시얼러지는 제론톨러지 노인학과 키니시얼러지 체육학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저 노인체육 전공자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작년부터는 저 노인체육 학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너무나 길고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도 이렇게 노인이 많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발전을 해 나가야겠지만 그래도 저도 스스로에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있게 된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물론 기존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베이비붐 1세대와 베이비붐, 제가 베이비붐 2세대거든요. 저희가 노인이 되는 그 시점이 정말 힘들어질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태어나신 뭐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노인 어르신이라는 말씀들로 이제 집단적인 연어를 쓰고 있지만 1960년도 베이비붐 1세대, 베이비붐 2세대인 저희는 과연 우리는 노인 어르신이라는 말로 부르고 싶을까? 회장님 어떠세요? 노인 어르신이라는 말이 친숙하고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그냥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거를 지금 복지관에 계신 80세의 어르신분들도 그렇게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불려주고 싶은지를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 is the new 50라고 해서 정말 이제는 세계적으로 50대는 새로운 30대고 60대는 새로운 40대고 70대는 새로운 50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체육 전공자로서 노인체육을 전공한 걸 개인적으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전 나이 먹으면서 정말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20대 후반 30대 초에 저희 미국의 지도 교수님이 너 체육 공부하면서 너처럼 운동 안 하는 학생은 처음 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 요즘은 스포츠도 하고요. 정말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전공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70이신 분들이요. 예전에 생각하셨던 50세 정도이신 거를 아마 주변에서도 보실 것 같으시고요. 항공하시는 우리 회장님이랑 우리 위원장님이랑 다 보시면 아마 여전히 배워도 젊음을 유지하시는 그 비결이 아마 스포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노인을 그냥 연대기족 나이로만 구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60대, 70대, 50대, 40대, 뭐 90대. 근데 이제는 어르신들을요, 이렇게 신체적 기능에 따라 분류를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70대여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갖고 있는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노인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체적 기능 말고 어떠한 분류로 또 노인을 구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가장 최신으로 어르신들을 구분할 때 저희는 체육 쪽에서는 신체적 기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처럼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엘리트이신 분들, 그리고 중강도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강도, 그리고 아주 의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체육계도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피지컬 액티비티였는데요. 이 피지컬 액티비티라는 단어도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용된 단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요, 운동이랑 스포츠란 단어로 어울릴 수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더 많이 늘어나신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게 할 수는 없고요. 신체 활동이란 정의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모든 활동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워 계신 분들도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신체 활동이란 용어를 피지컬 액티비티란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 피지컬 액티비티란 용어 안에 엑서사이즈도 들어가고 스포츠라는 단어도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제는 신체 활동과 운동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건강 증진을 했다고 하면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60년을 맨날 똑같이 걷기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60년을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체력을 쌓아서 한국 열심히 해서 체력 쌓으신 분들은 한국의 스포츠도 즐기시지만 정말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활동 운동에서 이제 스포츠라는 용어까지도 변화의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있었던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어르신 건강대축제, 어르신 생활체육 경연대회라는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문체부에서 애를 써줬으면 좋으셨겠지만 엘리트 전문체육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 보니 대부분 종목들이 그냥
앉아서 하시든지 우리 어르신들은 스포츠랑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종목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존에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저는 진행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0대, 90대, 100세 넘으신 분들은 스포츠에 참석을 못 하실 경우에도 이런 종목이라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10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시니어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노인들도 스포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와서 보니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기존의 70대, 80대, 90대 저희 부모님도 지금 80대이신데 스포츠를 운동을 배우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셨어요. 6.25를 지나고 정말 이 나라를 만드시고 발전시키느라고 정신이 없으셔서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스포츠를 일상화해서 이런 시니어 올림픽 하자 그러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시니어 올림픽 종목, 기존에 있는 종목들 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80대, 90대 되신 분이 얼마나 참석하실 수 있을지는 아직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그 석사 때 시니어 올림픽 조직 환경 분석이라는 논문을 쓰고 지금 그 초고령사인 일본에서 박사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도 있거든요. 이렇듯이 시니어 올림픽은 실질적으로는 69년도에 워런이라는 박사가 나름대로 창안을 하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쟁 스포츠를 즐기는 가장 규모가 큰 종합 스포츠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영리적 사단법인인데 내셔널 시니어 게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사단법이긴 하지만 미국 올림픽위원회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 주에서 예선 대회를 거쳐서 이 시니어 올림픽은 매년 2년마다 홀수 연도에 개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듯이 사실은 2023년도에 피츠버그에서 시니어 올림픽이 올렸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비즈니스 저널이라고 해서 이 나름대로 유명한 저널인데 여기서 그 피츠버그에서 이 시니어 올림픽을 열면서 $35 million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얼마인지 46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지로서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또 시니어 올림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 무조건 무료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모르겠어요. 어떠한 제가 그때는 제가 한국에도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젠 공짜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세금도 없고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어르신들 스스로 돈을 지불을 하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뭐 나름대로 1년에 2년에 한 번씩 참여한다고 하면 한 종목당 150불 한 20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좀 싼 35불 내면 두세 종목을 참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는 기대 수명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수명을 얘기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활동 기대 수명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건강해서 그냥 사회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데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고민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22개 종목 중에 여기 피클볼이라는 종목이랑 그리고 여기 셔플보드라고 하는 종목은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가 2010년 제가 한국에 오서부터 보급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축구까지 있어요. 소프트볼도 있고 스위밍도 있고 테이블 테니스도 있고 정말 노인이라고 스포츠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은 여기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95세 어르신인데요. 요번에 2023년도에 20K 사이클링 로드에서 우승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I'm glad I still have a good balance and that probably comes from riding a bike my whole life. 내가 95세에도 이렇게 평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건 내가 평생
사이클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처럼 저는 항공이 태피사에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앞으로도 많이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22개 종목에 하나 들어갈 수 있게끔 NSG에 저희 항공이 하나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날들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나라 적용 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딱 두 가지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드니 올림픽 그대로 가져온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정책을 공부를 했는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나라 사이즈부터가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작지만 정말 국민 한 분 한 분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는 적용하기 힘들고요. 만약에 미국 시니어 올림픽 같은 걸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의도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건지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니어 올림픽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요. 그리고 노인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 증진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맞게 우리나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어르신들도 스포츠를 할 수 있다는 아까 존경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 존경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능력과 관심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어떤 스포츠를 참여하든지 간에 노인이라서가 아니라 어르신들도 늘 웰컴할 수 있는, 환영받을 수 있는 문화와 그리고 그러한 인정의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어르신분들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내 나이에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내 나이에 스포츠 한번 하고 세상에 눈을 감으셔야지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듯이 사실 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르신들도 당당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요. 하지만 그 변화는 바뀌고 있습니다. 노화의 그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고요. 제가 항공 포럼에서도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95세 그분이 더 저의 말에 힘을 실어주셨어요. Life is S between B and D인데요. 삶은 스포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